안녕하세요. 오토기계 김정민입니다. 테슬라 사이버트럭이 드디어 인도를 시작했습니다. 여입대 너무 아쉽네요. 가격이 꽤 올랐어요. 21,000달러 정도 올랐습니다. 39,900달러부터 시작을 하겠다고 했는데 69,990달러, 그러니까 21,000달러. 네. 싱글 모터 기준으로요. 그 다음에 듀얼 모터가 79,900달러. 비스트, 이게 제로백 2.7초. 이 모델이 99,900달러입니다. 가격은 여전히 좋아요. 왜냐면은 39,900달러에 기본 모델 내겠다고 했을 때 그거 아무도 안 믿었어요.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일론 머스크는 좀 미래 전망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확 끌면서, 좀 화제성을 몰고 다니는 그런, 뭐라 그럴까, 좋게 말하면 이제 마케터적인 기질이 정말 대단한 거고, 좀 나쁘게 말하면 관종 기질이 좀 있죠. 스테인리스 스틸 이 소재 중에서 이제 304 처음에 이야기가 나오다가 304가 내부식성이 더 좋은데 가공이 너무 힘들거든요. 301로 좀 낮췄습니다. 엔지니어들은 2T만 하자. 2T면 충분하다. 이 정도도 안 쓴다. 왜냐면은 자동차 보통 승용차에 들어가는 외판이 0.7T입니다. 그러니까 2T만 해도 3배 정도 되는데, 근데 일론 머스크는 안 돼. 총알까지 막아내려면 3T는 돼야 돼. 3T면은요, 여러분들 왜 장갑차 있잖아요. 그게 5T에서 6T입니다, 장갑이. 두께가. 근데 그거 절반 정도 수준이에요. 당면 시연하는 거 보셨잖아요. 유리는 이제 방탄 유리가 아니니까, 기본이. 방탄 주문을 하려면 추가 차지를 해서 방탄 주문을 할 수도 있으면 이제 완전히 도로를 굴러다니는 장갑차가 되는 겁니다. 이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든 자동차가 있었죠. 드로이안이라는 모델이 있었는데, 이 드로이안 모델이 막 2T, 3T 이렇게 쓴 게 아니에요. 한 1T 정도 쓴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때 그런, 테슬라 지금 사이버트럭에 3분의 1 두께밖에 안 썼는데도 불구하고 가공이 너무 힘들었다. 막 그렇게 얘기가 나왔었던 거고, 이 스테인리스 스틸이 내부식성이 강해서 도색을 안 해도 됩니다. 표면 가공 그대로 해서 출시를 할 수가 있어요. 도색비가 안 들죠. 근데 이제 도색비가 안 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가공을 하려면 압축 프레스로 꽝 하고 찍어야 되는데 찍질 않아요. 더군다나 이 3T면은 경장갑자 수준인데 그게 눌려가지고 형태가 나오겠습니까? 곡면으로 가공을 못 하는 거죠. 사이버트럭 디자인이 많은 분들이, 야, 그거 뭐 초등학생이 디자인했냐? 내가 발로 해도 그보다 낫겠다 하는데, 아무리 곡면으로 디자이너가 이쁘게 디자인을 해도 그걸 찍어 누를 수 있는 기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공을 못 해요. 그러니까 직각으로밖에. 절곡밖에 못하는 겁니다. 절곡도 쉽지 않아요. 이런 상태니까 여러분들 장갑차 중에서 이렇게 미려하게 공기역학 계산해가지고 뭐 자동차처럼 곡면 이런 거 못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이버트럭도 경장갑차 수준의 그런 외판을 사용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좀 걱정이 되죠. 첫 번째는 사고 났을 때 이건 뭐 수리가 안 돼요. 무조건 교환입니다. 뭐 방금 수리할 수가 없어요. 망치를 두들겨봤자 또 스테인리스 강은 한번 변형이 되면 다시 원래 형태로 돌아가려는 특징이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최초 가공도 힘들고, 일단 가공이 끝났으면 그 가공 형태에서 다시 변형을 시키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한번 충격을 받고 이게 우그러져 버리면 이걸 다시 펴기도 힘들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문제고, 이제 두 번째가 이 드로이안에서 겪은 문제인데, 이 표면에 얼룩이 생기면 지우기가 정말 힘듭니다. 특히 워터스팟 혹은 뭐 새똥, 이물질, 그걸로 인해서 스테인리스 강은 이제 표면에 얼룩이 생기면 끝에 이렇게 거무스름하게 테두리가 생깁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이제 클리어층이 들어가고 그걸 광택으로 마감하게 되면 깎아내고 다시 클리어층 올리고 광택을 내버리면 자동차는 깔끔하게 없어지는데, 이 스테인리스 스틸은 이걸 어떻게 없앨 거예요? 뭐 연마제로 문지르게 되면 그 부분이 이제 좀 다른 부분과 달리 변색이 돼서 표가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게 운행하다 보면은 뭐 건물에서 떨어지는 낙숫물도 있고요. 또 지나가는 새가 또 저격을 해서 똥이 묻을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비일비재할 거고, 그래서 사이버트럭은 실내 보관하기도 조금 쉽지 않은 그런 사이즈니까 외부에 주차하는 것도 많을 텐데, 야, 이거 그냥 뭐 멋으로 생각하고 가죽에 태닝 되듯이 그렇게 써야 되는 거냐, 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뭐 39,900달러에서
$900로 가격이 올랐다고 해도 여전히 저렴하다고 봅니다. 이런 차는 뭐 가공하기가 너무 힘들고, 그리고 외판 스테인리스 강 그거만 해도 기존 자동차에 한 5-6배 정도의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현재 가격으로 책정이 돼 있다고 해도 사실 그게 뭐 크게 테슬라에서 풍리를 취해서 말도 안 되는 가격이다, 절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 없어요. 오히려 이런 자동차가 이 정도 가격밖에 안 되면 이건 진짜 해자 아니냐, 이건 정말 대단한 거 아니냐. 문제는 이제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이 대단하고, 그리고 소재 측면에서 또 성능 측면에서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겠는데, 문제는 이제 양산이죠. 양산이 얼마나 될 것이냐. 올해 1,500대 예상을 하고 있다 그래요, 시장조사기관이. 근데 1,500대는 뭐 엄마의 오줌 누기도 안 되고, 1년에 한 못해도 20만 대는 생산을 해도 지금 200만이 넘었다 그래요. 이 계약자 수는 종잡을 수가 없어. 그러면, 그래요. 200만 대 넘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걸 기준으로 봐도 10년이고, 그러면 5년 안에 이걸 해결하려면 40만 대 연생산을 해야 되고, 테슬라가 최대 목표로 삼고 있는 50만 대 생산을 해도 4년이 걸립니다. 이 적체 수요만 해소하는데. 그럼 그동안 또 새로운 계약이 생기겠죠? 물론 이탈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계속 간다고 해도, 야, 최대 50만 대 생산, 이게 사이버 트럭 같은 그런 스테인리스강 301 3T, 3mm 정도의 두께의 그 강력한 외판을 가공을 해서 50만 대를 생산할 수 있을까? 배터리는 차치하고라도 이 문제 때문에 이거 상당히 쉽지 않은 문제일 텐데, 그러면 이게 양산이 계획대로 만약에 된다 그러면 테슬라는 진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어서 이제 탄탄대로 걷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이버 트럭과 같은 이 엄청난 소재와 정말 이전에는 본 적이 없었던 특이한 디자인, 그리고 캐리어로 911을 싣고 911을 드래그레이스에서 그냥 발라버리는 이런 성능. 테슬라가 이번에 또 엄청난 이벤트를 통해서 내연자동차 중에 최고봉인 포르쉐를 빅엿을 주는 하여튼 뭐, 예, 대단합니다. 예, 테슬라의 이벤트 능력은 진짜, 예, 칭찬에 맞지 않습니다. 네, 이런 자극적이지만 소비자들이 보고, 와, 이게 되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미래 테슬라의 가치라든지 또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서의 포지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큰 기대감을 갖지 않을 수가 없죠. 하지만 이제 양산이 정말 문제예요. 뭐 예상대로 20만 대까지만이라도 달성을 한다 그러면 테슬라 사이버 트럭이 꽤 그래도 길에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끌 거고, 그리고 또 선망의 대상이 될 거고, 이걸 통해서 테슬라가 반값 전기차든 그 외에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면, 테슬라가 시간은 걸리겠으나 결국은 해낼 것이다 라는 믿음이 계속 이어지겠으나, 10만 대 이하, 뭐 몇만 대 수준으로 수요 적체는커녕 사이버 트럭의 양산을 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과연 있을 것인가 라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그러면 테슬라는 스스로 무덤을 팠다라는 말처럼 승자의 저주가 돼서 오히려 테슬라의 성장의 발목을 잡는 악재로 작용을 하게 되겠죠. 아직은 뭐라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워낙에 이 사이버 트럭의 가공 자체가 정말 자동차 공업에서는, 자동차 산업에서는 대단히 지금까지 직면해 보지 못했던 엄청난 도전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더 지연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양산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아마 장애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걸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정상적으로 양산의 그런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지를 우리가 지켜봐야 됩니다. 뭐 둘 중에 하나예요.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할 수 있게 되면 테슬라는 그야말로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될 것이고, 할 수 없게 되면 피로감에 의해서 테슬라를 떠나는, 그리고 테슬라가 앞으로 새로운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더라도 사이버 트럭과 같은 그런 비슷한 현상이 반복되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으로 바라보면서 성장세의 제동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테슬라에서 우리가 우리의 무덤을 판 것 같다라고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과연 그들은 무덤을 판 건지, 아니면은 경쟁자들의 무덤을 파서 경쟁자들을 거기에 다 묻어버릴 건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사이버 트럭이 테슬라의 명줄을 붙잡고 흔든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테슬라뿐만 아니라 전체 자동차 산업, 그리고 미래 모빌리티 전체에 걸쳐서
뜨거운 감자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앞으로 사이버트럭의 출시 그리고 양산 과정 이런 것들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테슬라의 미래 전망 그리고 또 뭐 투자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자동차에만 오로지 관심을 가지신 분들 앞으로 테슬라라는 기업을 어떻게 정리하고 그리고 또 테슬라가 생산하는 제품들을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해야 될지에 대한 기준을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